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 낯선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의 시작이죠.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고 어떤 선생님은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했을 때 그제야 그녀는 결심했어요. 숨는 걸 멈춰야겠다고. 그날 이후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조용한 전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캐나다 밴쿠버 외곽 에버일 고등학교. 다문화를 표방하는 이 공립학교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다수가 기준인 곳이었어요. 백인 학생들 사이에서 아시아계는 드물었고 특히 조용한 동양인 여자 학생은 쉽게 기이한 존재로 분류되기 마련이었죠. 이다연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발끝만 바라보며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학교가 될 터였으니까요. 캐나다에 도착한 지 정확히 일주일. 다연은 한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서 천재 소녀로 불리며 카메라 앞에 섰던 그 수많은 날들, 전국 과학 경시대회 금메달, 신문 일면에 실린 자신의 얼굴, 기자들의 끝없는 질문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짐이었거든요.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 앞에서 다연은 언제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행정실에서 받은 시간표를 꽉 쥐고 다연은 영어 수업 교실 앞에 섰습니다. 은색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다연아, 넌 널 지킬 수 있는 아이야. 지치면 잠깐 쉬어도 돼. 하지만 널 너무 작게 만들지는 말아줘.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다연은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연에게 쏠렸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진 교실에서 모든 눈동자가 그녀를 주시했어요. 아이들 대부분은 최신형 태블릿과 명품 백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고 누군가는 옆 친구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 속삭임들이 교실 안에 웅성거림을 만들어냈죠. 다연은 아무 말 없이 교실 맨 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햇살은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그 따뜻한 빛 속에서도 다연은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교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밝은 금발머리, 각진 턱선, 그리고 팽팽하게 당겨진 입꼬리. 그녀의 모든 것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성은 이름표를 교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렌다 켈리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의 영어 담당 선생님이에요. 그 순간 다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어할 거라고 말이에요. 브렌다는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다연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눈빛에는 냉소와 호기심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넌 뭐지? 라는 시선을. 브렌다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학기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첫인상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평생 따라다니죠. 그 말에는 묘한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앞줄부터 돌아가며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아버지는 로펌 변호사고 어머니는 의사입니다. 저는 마이클이고요. 아빠가 항공사 부사장이에요. MIT 조기 입학 준비하고 있어요. 차례가 다가올수록 다연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전국과학 경시대회를 연속으로 휩쓸었고 국제과학재단에서 특별 추천을 받아왔고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 사실상 내정되어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연은 단지 조용히 평범하게 한 해만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 어떤 주목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연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다연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브렌다는 팔짱을 끼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한국인은 여기서는 좀 드물죠.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수업 수준이 만만치 않은데.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놓고 내뱉은 이질감 섞인 말에 몇몇 학생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재미있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다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걸 들여다보게 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신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조용한 소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숨고 싶었던 아이가 드디어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첫 수업이 끝난 뒤 교실을 나서며 다연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몸을 휘감는 묘한 공기.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쟤 이상하지 않아? 다연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그녀만 유독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실 문을 나설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여학생 둘이 속삭였습니다. 걔가 그 애야? 그 조용한 전학생? 응, 이름이 다연이라던가. 뭔가 신비로워 보이지 않아? 다연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쳤어요. 지금은 어떤 반응도 더 많은 시선을 끌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신비롭다고? 그게 좋은 의미일까? 나쁜 의미일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카페테리아는 이미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다연은 음식을 사는 줄에 서지 않고 구석진 테이블 하나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새벽에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과 불고기 반찬, 작은 반찬통에 들어있는 오이 무침. 뚜껑을 열자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집의 냄새, 엄마의 사랑이 담긴 냄새였죠. 그런데 그 순간 옆 테이블의 남학생 한 명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아시아 음식 아냐? 생선 같은 건가? 그 말들은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다연의 귀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조각 김밥을 입에 넣은 다연은 천천히 씹으면서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갑자기 메마른 모래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익숙하지 않은 향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속은 부풀어 오르는 듯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테이블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올려다보니 여학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다연은 어젯밤 입학 자료에서 봤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클레어 맥킬리. 전교 1등. MIT 조기 입학 준비 중. 클레어는 다연의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거 네가 만든 거야? 아니면 누가 싸준 거야? 엄마가 싸줬어. 되게 특이하네. 한국에선 보통 저렇게 먹어? 다연은 그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보여. 나중에 기회 되면 한 입 줘봐. 정말 궁금하거든.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곧 친구들 쪽으로 돌아갔고 다연은 다시 조용히 도시락을 마저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다연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책 냄새가 나는 조용한 공간. 그곳만큼은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곳 같았거든요. 책들 사이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했으니까요. 한쪽 구석에 앉아 다연은 노트북을 열고 함수의 극한값을 복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학 수업이 있었고 그건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어요. 숫자와 공식들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오히려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 시간에서도 주목받게 될까봐, 천재 아시아 학생이라는 시선이 또다시 따라붙을까봐,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이 무너질까봐, 도서관 창밖으로 햇빛이 기울어갈 무렵 수업 종이 울렸어요. 다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교과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죠. 교실에 들어섰을 때 흰 칠판 앞에 서 있던 중년의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마이클 바우어 선생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엄격하면서도 학구적인 분위기가 풍겼어요. 오늘은 간단한 미적분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바우어 선생은 칠판에 복잡해 보이는 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보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다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풀이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정답은 분명했고 심지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고민하며 연필을 굴리는 동안 노트에만 조용히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주목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우어 선생이 다연의 책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다연. 이미 풀었나? 다연은 고개를 들며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칠판 앞으로 나와서 풀어보지 않을래?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다연에게 쏠렸어요. 긴장, 호기심, 반신반의가 뒤섞인 시선들. 누군가는 정말 풀었을까? 하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아시아 애들은 수학 잘한다더니 하는 시선이었죠. 다연은 잠깐 머무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에 선 그녀는 노트에 적어두었던 식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쓰기 시작했어요. 필기는 명료했고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치환적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부분적분을 이용한 급수 전개 방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합니다. 말이 끝났을 때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놀람과 인정이 교차하는 정적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칠판을 바라봤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바우어 선생은 잠시 입을 다물고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정확하고 논리적인 풀이였네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완벽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다현은 책상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 학교에서도 결국 숨을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존경하고, 누군가는 의심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경계합니다. 그날 저녁 다현은 어깨가 뻐근하게 굳은 채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어? 식탁에 저녁 차려놨어.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가 따뜻했어요. 다현은 신발을 벗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엄마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오늘 괜찮았어? 그 질문에 다현은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국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고 삼킨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했어.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그 조금 피곤했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다현은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 피곤했다는 말로 모든 걸 넘기는 아이였거든요. 다음 날 수학 시간 이후 수많은 시선이 다현을 따라다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속삭임들, 특히 클레어의 무표정한 얼굴, 수업 끝나고 교실 앞에서 웅성거리던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브렌다 선생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영어 수업 시간, 브렌다가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교실을 감쌌어요. 조용히 해줄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업을 할 거예요. 학생들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고개를 돌려 다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도전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다현, 일어나 줄래요? 순간 교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연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다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어떤 수준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즉석 독해 능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렌다는 그렇게 말하고는 갑자기 독일어로 복잡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어도 버거워하는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독일어에 교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브렌다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몇 초의 침묵 후 또박또박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하나 흔들림 없는 완벽한 독일어였어요.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어요.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다현을 바라봤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브렌다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완벽한 답변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현은 여전히 고요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더 필요한 질문 있으신가요? 그녀는 담담하면서도 도전적인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조용하던 전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한 명의 학생이 서 있었거든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다현은 여자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표정, 평소보다 조금 더 곧게 선 어깨.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을까? 질문은 마음속에서 맴돌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다현은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엎드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어요. 리처드 러셀 교수. 그 이름을 화면에 띄워놓고 다현은 몇 분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저음이 들려왔어요.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교수님, 저 다현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교수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캐나다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그날 밤 다현은 긴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잠들었어요. 통화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조용한 아이로만 남지 않기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한 거였어요. 창밖으로 밴쿠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다현은 그걸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교실 문이 열리자마자 브렌다 켈리의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고 손에 쥔 서류철은 다소 거칠게 책상 위에 놓였어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통제된 브렌다의 모습에서 미묘한 균열이 느껴졌거든요. 최근 학급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특정 학생들 때문에 질서가 흔들리는 느낌이네요. 말은 돌렸지만 다현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는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시선을 서로 피했어요. 다현은 고개를 숙인 채 평소처럼 필기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학생, 독일어도 유창하게 한다며? 켈리 선생님 앞에서 정면으로 받아쳤대. 완전 대박이야. 근데 그 선생님이 요즘 완전 예민해졌잖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다현을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전에는 존재감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 어떤 교사보다 강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숨겨진 힘을 가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브렌다는 점심시간이 되자 곧장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숨기지 못하는 짜증이 배어 있었어요.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학교 공식 계정으로. 리처드 러셀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행정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렌다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에 대해 긴급 미팅을 요청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교장실에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네요. 직원은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그 이름을 검색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보고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 교수네요. 국제과학재단 이사도 겸하고 있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도 오른 분이에요. 브렌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 조용한 아이가? 정말로? 그날 오후 수업 중에도 브렌다는 자꾸만 다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현은 여전히 조용히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교실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학생들도 이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클레어가 다연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 대신 약간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어제 수학 시간 끝나고 네 설명 정말 인상 깊었어. 독일어도 그렇고 혹시 어디서 그렇게 공부했어? 다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좋아해서 오래 혼자 공부했어. 클레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약간의 존경심 같은 게 스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배우고 싶어? 나 요즘 MIT 조기 입학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 다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브렌다는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따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리처드 러셀 교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자세히 훑어봤어요. 클릭할 때마다 더 놀라운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장, 노벨상 수상자와 공동 연구 진행 중, 국제과학청소년 발명연맹 최고 후원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한 줄, 특별보호대상 학생 신원정보 비공개. 순간 브렌다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급하게 내려놓았어요. 이다연? 설마 그 조용한 전학생이 하버드 교수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건가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 낯선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평소 학교 앞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석 옆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교무실로 들어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리처드 러셀이었어요. 오전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연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폭풍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교장실 문 앞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낯선 사람의 등장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단정히 입은 중년 남성. 그가 걸어 들어간 곳은 바로 교장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전체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교장은 처음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러셀 교수가 명함을 꺼내 건네자 그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명함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교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리처드 러셀입니다. 제가 직접 이 학교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귀 학교의 학생 중 한 명, 이다연을 확인하고 싶어서죠. 교장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학생이 어떤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러셀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 아이는 제게 아주 특별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받은 보고를 보니 교내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더군요. 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상황의 심각성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교무실에서는 브렌다가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젖히고 복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온 건가? 그 하버드 교수가?
자신이 다연에게 일으킨 작은 시험들, 그 의심과 조롱과 도전들이 이렇게까지 확장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다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속닥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줄어들고 존중과 호기심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진짜 하버드 교수랑 아는 사이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잖아. 수학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클레어는 다연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슬며시 말했어요. 아까 교장실에 하버드 교수님이 왔다던데. 너랑 관련이 있는 거야? 다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브렌다는 조용히 다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나간 빈 교실. 햇빛이 비스듬히 교탁 위로 내려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오늘 수업 내용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브렌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다연, 혹시 오늘 교장실에 누가 왔는지 알고 있어?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러셀 교수님이요. 브렌다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는 어떤 사람이야? 다연은 책들을 가방에 차례대로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준 유일한 어른이죠. 그 말에 브렌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시선은 다연의 뒷모습을 따라갔고 교실 문을 열고 나가는 발자국 소리에 맞춰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에버일 고등학교의 여러 사무실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연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러셀 교수의 방문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교장실 근처에서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웅성거렸고 복도에서는 다연을 바라보는 눈빛에 완전히 달라진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투명인간 같았던 존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끄는 중심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브렌다 켈리 선생은 이런 달라진 분위기에 극도의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학생들을 과도하게 지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긴장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영어 시간이었어요. 브렌다는 칠판에 복잡한 문법 문제를 적고 의도적으로 다연을 지목했습니다. 이다연,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하버드 교수님이 널 그렇게 높이 사셨다던데 우리도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니? 목소리에는 냉소와 도전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간 교실 전체가 얼어붙듯 조용해졌습니다. 클레어가 놀란 눈으로 다연을 바라봤고 몇몇 학생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다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디게 하지만 확신에 차서 앞으로 나갔어요. 칠판 앞에 선 그녀는 분필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브렌다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원래부터 싫어하셨죠.
왜 그런지 사실 전 이해하려고도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선생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그걸 약점이라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생긴다는 거요. 브렌다는 황급히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건 지금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구나. 자리로 돌아가서. 하지만 다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지금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를 왜 그렇게 무시하셨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제가 아시아 출신이어서인지, 조용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선생님, 그런 방식으로는 누구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순간 교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브렌다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다현은 분필을 들어 칠판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풀이법까지 제시하며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정적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심시간이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현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둘씩 다현에게 질문을 했고 수학 문제 해결법을 물어봤고 노트 필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정말 원했던 일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브렌다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브렌다는 커피잔을 꽉 쥐었지만 손이 떨려서 입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다현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조용히 놓으며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다르네. 다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오늘 말했어. 그동안 참았던 거, 속에 쌓여있던 거, 전부 다. 이제 좀 후련해졌어. 엄마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다현의 눈가가 살짝 젖었어요. 울음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긴급 교무회의가 열렸어요. 브렌다는 참석했지만 교장과 다른 교사들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심각했어요. 켈리 선생님, 이다현 학생에게 있었던 최근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브렌다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려 해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교사로서의 권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다현은 집 근처 작은 도서관 한쪽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차근차근 써내려갔어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내 꿈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조용함은 때로는 소리내는 법을 배운 뒤에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펜을 내려놓은 다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밴쿠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리처드 러셀. 제목은 단 3글자였습니다. 초대장. 다현은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건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서였어요. 이메일을 열어보니 러셀 교수의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다언어 수학 연구 프로그램에 다연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소는 토론토 대학교 내 국제공동연구소. 참가자 대부분은 북미 명문대학 장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일한 고등학생이 바로 이다연이었어요. 다연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으며 현실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 온 제안이 맞는 건지 꿈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학교로 돌아온 월요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속삭임이나 수군거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고 다연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혹시 너 진짜 하버드에서 데려간다던 그 특별 프로젝트 하는 거야? 너무 멋져.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엔 질투났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존경스러워.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반에 있었다는 걸. 다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이런 관심과 인정이 누가 억지로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브렌다 켈리 선생은 더 이상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무실에는 그녀의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름표 위에 얇은 먼지가 조금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의 주인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처럼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렌다 켈리 선생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겹쳐서 학교 측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실을 감쌌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클레어가 다연을 찾아왔어요. 손에 예쁘게 포장된 조그만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꼭 주고 싶었어.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상자를 열어보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한 줄 한 줄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너무 늦게 알아봤어. 다연이를 보면서 나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게 됐어. 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멋진 사람이었어. 편지를 하나씩 읽어가며 다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따뜻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다연은 엄마 앞에서 조용히 편지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 맞아? 엄마는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넌 그냥 너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가장 대단한 거야, 다연아. 방 안으로 돌아온 다연은 노트북을 켜고 러셀 교수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로 제가 선택한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저 자신을 온전히 믿어보려고 해요.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창밖에는 올 겨울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밴쿠버의 밤을 포근하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작아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소녀는 이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 창밖으로 캐나다의 새벽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다연은 조용히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깊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발걸음은 낯설기보다는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토론토 대학교 부설 국제연구소.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건물 안은 젊은 연구자들의 활기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다연은 참가자들 중 유일한 고등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인은 그녀 하나뿐이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모든 사람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여기에? 운 좋게 들어온 특별한 케이스, 이국적인 천재 소녀. 그런 시선들은 이미 익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업 첫날, 다현은 거의 백지에 가까운 실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서히 깨달았어요. 그녀가 운이나 특별 배려가 아니라 순전히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목요일 오후 러셀 교수가 다현을 연구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이다연, 너는 틀린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과학자의 자질이야. 다현은 그 말을 마음 깊숙이 새겼어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지적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실패를 감수하는 용기를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다현은 혼자 기숙사 방에서 엄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집 식탁 옆에 앉아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현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잠도 제대로 자고? 아무리 바빠도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중한 진리처럼 느껴졌어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클레어였어요. 네가 남기고 간 그 조용한 침묵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진짜 용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다현아, 정말 고마워. 다현은 그 엽서를 작은 책상 앞 벽에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다현은 한 국제 컨퍼런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조명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고 객석에는 수백 명의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투명인간 같았던 소녀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의 이다연 박사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춰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름도 출신도 언어도 저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정말 많았지만 결국 저를 진짜로 만든 건 단 하나였어요. 제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관중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과거에 외롭고 조용했던 소녀에게 바치는 격려였고 동시에 지금의 당당한 자신에게 보내는 축하였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다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작아질 이유도 없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다연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오늘 다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